예, 자, 오늘 12월 8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지수는 뭐 여전히 좀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대신에 이제 요즘에 좀 강조를 많이 했던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나 그 외에 이제 테마주들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수가 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저녁 방송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급등주, 단기 눌림목, 분석 특강.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 진행할 때 그 오리콘하고 노을 좀 비교해 드렸죠, 그죠? 노을은 저거는 진짜 양봉일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가짜 양봉일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 쭉 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노을은 뭐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밖에 못 오르고 오리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최근에 강조를 많이 했던 이제 그 여기 한동훈 씨 테마주를 가지고 급등주, 단기 눌림목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이제 보시고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법 강의 하면서 테마주들이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지, 그리고 오늘 시간 여기 오리콤 지금 시간의 단일가 이 창인데 이걸 띄워놨는데 이게 오리콤이 오늘 장중에 뭐 26% 급등했지만 시간에서 하락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얘기 잠깐 해야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0.7%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요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21선을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시 하락을 하는데 좀 진짜 그 맥이 그 우리 보통 메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냥 힘없이 쭉 흘러요. 이유는 이제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도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양쪽 다 어서 오세요. 0.7%씩 하락하면서 끝나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늘 강조드렸지만 지수를 계속 보고 있으시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죠? 개별주, 테마주 이쪽을 좀 많이 보셔라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지수는 지금 이제 보셔봤자 뭐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났구나 뭐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지 내일 지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 걱정을 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수는 그냥 종가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죠? 여기 보면은 해외 증시랑 또 비교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냥 그냥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은 마이너스 0.4%. 잠깐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이제 소폭 하락 마감했고 0.4%. 그 다음에 중국은 보합. 중국이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지수는 0.5% 소폭 하락했고.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죠, 그죠? 네. 인도는 조금 올랐고. 현재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5 사이.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지수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 증시 차트하고 독일 증시 차트를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죠. 독일 증시를 보시면 올라가다가 여기 전고점에 걸려가지고 그냥 살짝 휘는 자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미국의 다우지수도 약간 휘는 자리. 다르게 얘기하면 쉬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휜다, 쉰다. 네. 지수가 이게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좀 세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뭐 따라서 하락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자꾸 신경 쓰시면 마음에 그 심장이 무리 간다고 하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에서
지수가 아무리 하락을 해도요 개별주 테마주에서 세력들 돈만 안 빠져나가면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가 많이 가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의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급등주 단기 눌림목 특강을 좀 해드리죠. 자, 어제 그 한동훈 씨 테마주 갖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눌림목이라는 게 뭐 참 많은 사람들이 눌림목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보시면 눌림목이 뭐냐면 눌림목을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목 띄워놓고 눌림목이란 눌림목 정의. 눌림목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누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급등했는데 바로 안 가고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매집을 한 다음에 개인들 물량을 좀 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쉰다, 쉰다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급등했는데 눌러요. 그럼 이제 휜다 또는 쉰다. 쉬니까 어때요?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사람 저기 맥박 뛰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뭐 크게 놀란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좀 격렬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혈압이 순간 확 맥박이죠. 맥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쉬고 있으면 다시 맥박이 내려가죠.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손목에 그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가 거기 뭐 혈압이나 이런 거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맥박수. 네. 저도 이제 차고 있는데 운동할 때 보면은 그죠? 측정을 잘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매집을 해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을 왜 좋아하냐면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눌림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상 눌림목이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주가가 바로 안 가고 눌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수익 날 줄 알고 사셨던 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눌림목인데 자. 오늘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눌림목 얘기는 눌림목의 정의 요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보시죠. 네, 잠깐만요. 눌림목이 그 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리라고 하거든요. 허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이 있고 허리는 뭐냐면 자 낙폭과대가 있었겠죠. 하락을 하고 나서 들었다가 놓은 다음에 살짝 그러니까 하락한 거를 메꾼 다음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거죠. 머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뭐냐면 자 낙폭과대 들었다 놨다 메꿔 놓고 여기 어디인가쯤에 전고점이 있겠죠, 그죠? 전고점 이렇게 있으면 전고점 바로 밑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다음에 나오는 눌림목이 있어요.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눌림목. 네. 그리고 급등하다가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눌림목을 다 만들어 놓고 급락전에 눌림목을 다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6월달 9월달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퐁당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눌림목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재매집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시고요. 그렇죠? 안 어렵죠? 요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종목을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겠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 아니죠. 머리에서 나오는 눌림목?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일 수도 있죠. 왜냐면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눌림목이에요?
급등주. 그러니까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일단 급등한 다음에 나오는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나오는 눌림목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치가 좀 빨라야지 바로바로 이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영원 AB님은 지금 행복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뭐 계좌가 그대로라서 힘드시다고요? 네. 1년 넘게 기다렸는데 계좌 반토막,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나가지고 손절한 사람 맞아요. 많다고요. 계좌가 그대로세요? 네. 혼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은 잘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글을 좀 쓰셨는데 제가 이제 모른 척 하려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 방송 자주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사람들 많습니다. 제 말에 공감 가시는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 개인 투자자 혼자 하시는 분들 그냥 현금 유지하고만 있는 것만, 그러니까 본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제가 저녁 방송 때 무방 상세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쵸? 네. 행복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다가 그런 걸 쓰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내가 혹시 인간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셨죠? 네. 내가 참 1년 동안 잘 견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여기다가 채팅창에 내가 하소연하는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바닥에서 인간지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힘내십시오. 네. 세력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죠? 네. 포기하는 거. 네. 세력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 세력이 원하는 건 개인들이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더 보죠. 보시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 급등주 눌림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급등하고 나서 나오는 눌림목이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오파스넷부터 보죠.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바로 반등이 좀 세게 바로 나왔는데 하나 볼게요. 오파스넷은 지금 음봉이 2개 떨어졌는데 그죠? 네.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보다 그죠? 뭘 갖고 얘기했어요? 오리콤하고 노을 갖고 얘기했었죠. 그죠? 노을이 어제 기준으로 그죠? 네. 어제 저녁 방송할 때니까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제 질문이 그거였죠. 오파스넷이 노을에서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어제 15%짜리 음봉이었거든요. 거래량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음봉일까요? 가짜 음봉일까요? 그랬더니 어제 거의 가짜 음봉이라고 얘기하셨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죠? 그랬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거 말고 오리콤을 보면 오리콤이 어제 그랬죠. 오리콤은 가짜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끝냈는데 낮에 오전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낮에 방송할 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놓고 그랬어요. 이건 눌림목이라고. 급등하기 전에 얘기했다니까. 눌림목이라고. 오파스넷도 어제 기준으로 음봉 2개 맞았는데 제가 저거 눌림목이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오리콤은 내가 그랬어요. 이건 눌림목이라고. 똑같이 음봉 맞고 떨어진 건데 그죠?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그러고 오파스넷은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노을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오파스넷도 끝난 건 아니지만 반등은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문자반 회원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돼요.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문자반 회원들은 방송 못 보시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 거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저녁 방송이니까 종목 얘기를 우리 방 종목은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리콤하고 노을이나 이런 거 다 팔았거든요. 금비도 다 팔았고 그죠? 오늘 금비도 급등했죠? 네. 자 보세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파스넷이 음봉이 2개 떨어졌는데 어제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그랬냐면 눌림목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급등을 하죠. 그러면 뒤에 음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이에요. 음봉이 떨어지면 이 시가 이제 양봉이 여기가 시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안 깹니다. 가끔씩 이제 세게 떨어질 경우에는 깨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안 깨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가끔씩 깨는 데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근데 특히 이렇게 2배, 3배, 4배 이상 급등한 종목 대장주에서 음봉 떨어지는데 이거를 깬다? 그러면 그거는 눌림목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대신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음봉이 떨어졌으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오파스넷이 반등은 나올 거다.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상태에서 회원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우리 회원들이 다 그러시더군요. 반등 나올 거라고. 오늘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는데 한 오늘 장중에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9%에 끝났죠. 그러면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내일 또 나올까요? 글쎄요. 확률로 따지면 좀 낮아요. 만약에 양봉이 하나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사실 거의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눌림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양봉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그냥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눌림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이해되셨냐고 이제 물어볼 때마다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낙폭과대로 이제 수익을 좀 냈다 그러면 적당히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목표를 잡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자 차트는 그죠? 사실은 원래 맨 마지막에 보는 거거든요. 오파스넷이 이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시간에서 이거는 이제 차트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오파스넷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4% 하락합니다. 자,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4% 하락을 하죠. 왜 그랬을까? 확인해 봤더니 오파스넷이 마이너스 4% 하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팔았더군요. 특수관계인 있죠? 특수관계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다고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오파스넷 자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4시 35분부터 공시가 나오는데 오파스넷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 변동 장수현이라는 사람 그죠? 특별 관계자는 뭐 오늘 7명 그죠? 네. 이 사람들의 주식이 엄청나게 좀 주르륵 나왔거든요. 뭐 친인척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 외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김기준은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수가 변동된다고 했다. 15만 4천 주 들고 있었는데 보고서 작성 기준일 오늘이죠. 뭐라고 해요? 다 팔았대요. 전체 지분은 전체 대비 따지면 1.3% 그죠? 그리고 여기 김덕주 씨, 이 사람도 10만 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다 팔았네요. 그죠? 네. 7월달에 주식을 작년 7월달에 사서 들고 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연상혁 씨, 그죠? 이 사람도 12만 주 갖고 있었는데 팔았고요. 그리고 정정인 씨, 이 사람은 3천 주 얼마 안 갖고 있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정희영 씨 15,000주 팔았고, 허철 씨, 그죠? 네. 4만 주 팔았고, 황주연 씨 6천 주 팔았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면 주담한테 전화해서 여기 주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아무튼 특수관계인 대주주하고 주요 임원, 그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확 줄었죠, 그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을 때 이것도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가가 급등했을 때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그러니까 10번 중에 8에서 9번은 뭐라고요? 고점입니다. 근데 방금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게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뭐 MSC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장돼 있지만 10년 전에 그 이사가 몇 주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한가 3, 4개 나왔다가 갑자기 하한가 2개인가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몇 주 안 팔았더라고. 그러니까 몇백만 원어치 팔았나? 하여튼 뭐 속이는 거였어요. 나중에 상한가 또 나왔는데 뭐 가끔씩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통상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자사주 요런 이제 여기에서 지분 매도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요번에 또 세 번째 거 보시고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는데 10번 중에 8번, 9번은 피곤해집니다. 과거에 그 작년에 윤석열 씨 테마주도 그랬고 그때 뭐 정세균 씨 테마주 중에 뭐예요? 수산 뭐였더라? 수산중공업이었나? 그것도 그랬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자사주를 팔고 그랬는데도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지지율이 막 폭등하니까 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4%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신규 매수하겠다고요? 글쎄요. 좀 안 피곤하시겠어요? 그쵸?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차트를 보면서 선생님 5%넷이 내일 또 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지금 전고점 12,200원을 잡아도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있는데 혼자서 헛물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자,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근데 반등은 한번 나온다 이거예요. 왜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 회원들도 쉽게 맞췄냐면 간단하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이래 제대로 된 음봉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음봉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돼요. 물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시죠? 특히 맥주 먹고 그러면 화장실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봉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은 진짜 음봉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노을 얘기 이거 자세하게 해드렸죠. 그죠? 노을이 이게 언뜻 봐서는 가짜 음봉 같은데 가짜 음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어제 재방송을 또 졸면서 들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가짜 음봉 아니고 진짜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니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랐다.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니거든요. 왜일까요? 잘 보세요. 어제 똑같이 음봉 맞은 게 2개 더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오파스넷이고 하나가 오리콤이었는데 오리콤은 플러스 26% 거의 상한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낮에 이게 급등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그랬다니까 아침에 이거 눌림목이라고. 이거 어떻게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분차트를 보면 나와요. 이거는 우리 문자반 회원들 저기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을 분차트를 보면 자 이틀 전에 즉 12월 6일날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날 급등했을 때 거래 많이 터졌다 그랬죠, 그죠? 거래가 이거 되게 많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엊그제 고점이 어디예요? 10,000원 직전, 그죠? 심리적인 아주 강력한 가격대 매물대인데 하필이면 이 매물대의 또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채운 거예요. 버스로 따지면 종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종점. 근데 이게 분차트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오음목으로 보시죠. 네.
12월 6일날 이틀 전에 급등했을 때 아침에 여기 9시인데 시작하자마자 들었다 바로 떨어뜨리죠. 근데 여기에서 장중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했거든요. 이게 시장을 시간으로 구분하면 오전장, 오후장, 그리고 그 가운데를 장중이라고 합니다. 오전장, 오후장은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오후장은 장 끝나기 전 1시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좀 더 길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장중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장중에 급등하면 아까 뭐 10중 8구라는 말을 썼죠. 10중 8구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장중에 급등하면 10중 8구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재료나 호재가 터져갖고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된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막 계좌가 막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만 이렇게 돈 버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불린 다음에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좌에 있는 거 보고서 1년 동안 수익이 안 나서 힘들어요. 그거는 부자 되실 가능성이 아직은 낮아요. 부자는 그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 그 돈을 잘 쓰시는 거죠. 물론 그죠? 잘 쓰시고 또 자녀분들한테 또 잘 물려주시고 그죠? 네. 일단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네. 근데 장중에 이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열심히 돈 번 거 싹 사라집니다. 근데 급등을 했죠? 근데 거래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분차트인데도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끝날 때 무너지면서 끝나죠. 그 다음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 음봉, 이거는 진짜 저기 가짜 음봉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거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 꽃감 빼먹듯이 그죠? 네, 슥 빼먹은 거니까 빼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정말로 세력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 넘긴 거라면, 그래서 거래가 터진 거라면, 그죠? 하필이면 급등한 시간이 언제예요? 직장인들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 그죠? 딱 그 시간이에요. 12시 한 30분쯤부터 급등해서 1시간 정도 올라가다 떨어졌거든요. 딱 밥 먹고 이제 오늘 바깥 좀 벌어볼까? 딱 휴대폰을 켰을 때, 그죠? 응? 딱 좋잖아요. 일명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 물리게 하기 딱 좋은 시간 이 시간. 이거는 이제 안 좋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뭐예요?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이거를 지켜서 그냥 올라갔으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는 뭐예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흘러내리는 순간 이만큼의 영역은 뭘로 바뀐다? 악성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근처도 못 왔어요. 응? 최고가 여기였다고. 근처도 못 왔다니. 아니 엊그제는 그렇게 거래가 많더니 오늘은 왜 그래요? 그죠? 딸랑이가 다 했다. 이게 10% 올라가고 끝이. 저항선이 여기였어요. 근처도 못 왔다니까요. 근데 오리콤은 26%까지 급등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 오리콤은요, 제가 그랬죠, 눌림 무게라고. 이게 12월 한 2일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잘 보세요. 오리콤은 중간에 한번 꺾은 적이 있어요. 이 우리방 보유 종목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을도 보유 종목이고 오리콤도 보유 종목이었는데, 오리콤을 추천한 게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한번 추천했어요. 근데 사놓고서 수익이 한 10% 20% 나다가 한번 마이너스 10% 음봉 때린 적이 있어요. 이거 보통 전문가 방에서 만약 이런 게 나오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회원들이 막 동요를 해요. 왜냐하면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6,000원대 샀는데 8,000원까지 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짜리 음봉입니다.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하시겠어 사람들이, 그죠? 네. 근데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아무리 기사에 검색해봐도 10% 떨어진 이유가 검색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그죠? 네, 사실 이유가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런다니까요. 한동훈 이렇게 처음에 쭉 올라가니까 한동훈 테마주가 맞나? 뭐 이러면서. 이게 오리콤이 콘돔 테마주기도 해요, 콘돔. 원래 월드컵 때 그 피임기구 콘돔 수혜주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걸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가고 그냥
한동훈 시스템화주로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음봉 때린 다음에 한 2, 3주 눌러놨다가 슬슬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꺾은 거예요. 아닌 척하면.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자반에서는 좀 물어보신 분이 좀 있었는데 라이브 쪽에서는 안 물어봤거든요. 왜 안 물어보겠어요? 먼저 얘기를 해줬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급등을 하죠. 근데 거래를 보세요. 별로 없죠. 여기 이만큼인데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거래가 이만큼 있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매물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급등하기 시작한 게 12월 2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탁.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는 아닌데 26% 준상한가에서 끝난 거죠. 그리고 이틀 동안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눌림목에다 그 소리 했던 거죠. 이게 급등주 단기 눌림목, 이틀짜리 눌림목인데 왜 노을이랑 어제 똑같이 떨어진 건데 노을은 안 좋게 얘기하고 오리콤은 좋게 얘기했느냐. 캔들만 보면 똑같았거든요. 그죠? 네. 왜 그랬냐면 분차트를 보여드릴게요. 5분봉인데 처음에 그죠? 12월 2일날 매물대 뚫고 올라왔을 때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잘 보세요. 차트를 급등 올린 다음에 횡보하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죠. 그리고 12월 5일날 들어서 누르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계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12월 6일날 뭐예요? 들어서 이렇게 계단 만들고 있다가 12월 6일날 마지막, 그러니까 화요일날 엊그제 마지막에 오파스넷이 쭉 한 10%까지 빠지니까 오리콤 들고 있는 개미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오파스넷이 대장주니까 그거 떨어지는 거 보고 약간 투매를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어제는 뭐예요? 그냥 노을도 15% 빠지고 그죠? 막 다 급락하니까 개미들이 그냥 놀래갖고 파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세요? 이 차트가 뭐냐면 앞에 계단식 올라오는 게 뭐냐면 밑에 거래량도 잘 보세요. 네. 계단을 만들 때마다 거래가 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할 때는 거래가 확 줄죠. 계단 만들 때 거래 늘었다가 푹 줄고 들었다 놓을 때 거래 당연히 늘고 줄고 하죠. 이게 분차트에서 나오는 눌림목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계속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왔거든요. 돈도 들어갔고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앞고점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물량을 자꾸 사면서 계단을 차곡차곡 만들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겁먹은 개미들이 오파스넷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팔아버린 거고 그 다음 날도 갖다 던진 거예요. 그럼 세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7번 찍어보시고 네. 이해가시죠? 네. 안 팔았는데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개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네. 이 강의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쉬운 강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분차트를 잘 보면 얼추 보여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이다. 이게 오늘 어때요?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매물대가 어디가 강하겠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는 9,000원 초반, 그죠? 근데 올라갈 때 매물대 어디가 제일 세요? 여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횡보했으니까 올라갈 때 여기가 매물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매물을 저항이 심했나요? 그냥 올라간 다음에 살짝 한두 시간 돌리더니 바로 뚫어버리잖아요.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제끼잖아요. 그럼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산 매물대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세력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이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저 8번 찍어보시고. 방금 어려우셨어요? 거의 안 찍으시네. 쉽다 1번, 어렵다 8번. 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네.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어려우세요? 저기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다시 보세요. 네. 어려우신 분들. 네. 있긴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콤하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 보시면 어때요? 오리콤은 막힘없이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예요? 노을은 10%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멈춰버린 거예요. 노을이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현재까지, 그죠?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오리콤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오파슨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된 거고. 그 다음에 금비라고 있어요. 금비도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비를 여기서 샀다니까요. 금비는 여기서 매수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어제 다 팔았는데 오늘 또 올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이 금비는 어제 음봉 맞을 때 어땠냐면, 봉 길이는 되게 크잖아요. 봉은 되게 커 보이죠. 근데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금비는요, 품절주예요. 품절주가 뭔지 아시죠?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품절주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매집 과정이 별로 없어요. 품절주는 그냥 잠깐 동안 매집할 수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매집하면 매집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별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제 바로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없어요. 음봉은 되게 살벌하게 생겼죠. 근데 거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으니까 쉽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쉽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장점인데, 오늘은 거래가 터지면서 양목 맞는 거예요. 이건 품절주라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처음에 테마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품절주하고 스펙주나 우선주는 대부분 뒤에 가요. 뒤에 가는 거라니까. 금비가 그래서 저희 방에서 추천나는 게 언제냐면, 요날이니까 화요일날 나온 거예요. 화요일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나 또 나갔어요. 그 오파스넷이나 여기 뭐 노을 같은 거 보면은 막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후발주를 저희 방에서 추천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어제 추천 나온 것도 있다니까요. 오늘은 추천 안 했는데 어제 추천 나온 거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품절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료 단톡방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추천당한 게 신형 스펙 6%예요. 어제 라이브에는 딴 거 내고 여기다가는 이거 냈어요. 신형 스펙 6%. 오늘 15% 급등했거든요. 어제 매수 가격 기준으로 해서 15%까지 오늘 수익 났어요. 추천 나간 거,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보여드려야 믿으시더라고요. 요거요. 신용 스펙 6호 한동훈 후발주라고 써서 나왔어. 대놓고 어제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딱 와서 끝났어요. 스펙주들은 되게 세요. 네. 스펙주나 우선주나 품절주는 보통 이제 고수들이 매매를 많이 하죠. 네. 초보들은 잘 못하세요. 네. 이게 어려워요. 이 리딩하기가. 특히 매도 사인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스펙주나 우선주를 개인들이 사면 잘 사지도 않지만 사시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매도를 못해요. 네. 이게 호가가 얇아요.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합니다. 요거 낸 거예요. 최근에 보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 지금 테마주들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각자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얘기 더 해드린다 그랬죠. 아까 오파스넷 시간에 보셨죠, 그죠? 근데 오리콤이 오늘 장중이 26% 아주 멋있게 아주 잘 끝났어요. 굉장히 잘 끝났는데, 그런데 시간에서 이것도 하락을 좀 해요. 누가 하락을 했냐면 오리콤이 자 마이너스 2% 하락을 합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 많이는 아니고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을 좀 심하게 하면, 그죠? 뭘 걸죠? 뭘 걸었냐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떴어요. 단기 과열 지정.
만약에 단기 과열 지정이 돼버리면 아시죠? 3거래일 동안 단위로가 30분 단위 30분 단위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죠. 그게 걸려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3일 동안 하락하든지 아니면 꼼짝없이 못 가요.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3일 동안 족쇄를 채워놔요. 내일부터 이게 그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급등하거나 가격을 못 맞추면은 그 60%만 맞추는 게 있어요. 단기 과열 지정 안 되려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니까 내일은 막 변동성이 좀 애매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예고가 뜨니까 그래서 오늘 하락한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동훈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파스넷이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4% 하락을 했죠. 이유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많이 팔았대요. 이거는 대주주나 자사주를 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일 그럼 아침에 이거 급락 나올 거예요. 그럼 내일 오파스넷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리콤은요. 오리콤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 떠가지고 내일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오리콤도. 그 다음에 노을은요. 노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오늘 오파스넷이랑 오리콤 가는 거 보면서 따라가다가 따라다닌다는 게 노을인데 노을이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씨 테마주들 이슈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돈은 여러분들은 이제 힘들다 사면 물릴까봐 겁이 나서 주식을 쉬어야 되겠다. 미국이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현금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세력의 생각은 달라요. 세력은 뭘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자, 이 다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사람들은 오파스넷 보면서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얘 끝났나요? 네. 자, 방송 끝났어요. 이따 끝나면 이제 그래요. 어떻게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노을 안 좋게 얘기하시던데 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리콤 오늘 종가에 잡았는데 전 내일부터 어떡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 돈을 많이 못 보세요. 세력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각은 이게 끝났냐, 더 가냐, 손절할까요, 더 살까요,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더 갈까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방금 수익 내고 팔았는데 재진입해도 될까요? 맨날 그 소리예요. 근데 세력은 그렇게 안 하죠. 일단 올리고 자기도 수익 냈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다음 막 찾는 거예요. 세력도 하다가 물려요. 세력은 안 물리는 줄 알아서 물린다니까. 저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세력 물렸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빈살만 안 온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죠? 세력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력은 절대 안 물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세력이 뭔 생각하겠어요? 오파스넷은 특수관계인들이 팔고 오리콤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 피한다고 또 그럴 거고. 근데 한동훈 테마주들은 후발주들이 되게 많고 후발주자들이. 그럼 이 돈들이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력이 어디로 갈까나 이럴까? 그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요. 마지막 7번 이해되셨어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주식을 해야지. 이거 더 갈까요? 끝났나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찍어주세요. 네.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저기 사무실 직원이 연락 왔는데 얘기 좀 하라고. 간만에 또 압박을 해서. 네. 싫은데 진짜 이런 거. 네. 좀 찍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일단 녹화 보신 분들도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거든 그거나 찾으세요. 어디로 갈까? 힌트 드릴까요? 힌트? 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네. 공기는요? 돌고 돌죠? 그죠? 네. 찬 공기는 밑에 있고 뜨거운 공기 위에 있잖아요. 밑에 쪽으로 가겠죠. 밑에 있는 거 중에 뭘 하고 있어요? 눌림목이 만들어진 거라겠죠.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제가 이 종목 얘기도 안 하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기 될지도 몰라서 네. 눌림목 같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얘기도 안 하잖아요. Some age라고 있어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꽤 됐어요 이거. 얘기도 안 해드리잖아요. 이거 사실래요? 신적관하고 있는데. 왜냐면 바닥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 꼭 이쪽 가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또 여기서 또 이제 기가 막힌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네. 이런 건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못되게 하는 거였어요. 되게 못되게 하는 것들. 네.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것들. 네. 그런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노을 있죠, 노을이 좀 세게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노을은 저기 단기과열 지정 예보도 안 걸렸고 아무것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 네. 오늘 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반등이 한번 세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오늘 들은 얘기 가지고 또 이걸 갖고 내일 바로 매매 활용하지 마세요. 아까 분차트 보는 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이걸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매매 바로 이용하시면 손실로 이어지세요.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저렇게 쉽게 하는 거지만, 갑자기 하시는 분들은 차트 분차트 비싸게 생겼다고 들어가시다가 낭패를 입는다고요. 매수할 때는요, 매수하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만 내도 충분해요. 매수할 때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갖고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매수해도 된다니까요. 왜냐면 기업 상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차트상의 위치, 이런 거 보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가, 이런 거 두세 가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팔 때는요, 주식을 팔 때는 10개, 20개, 30가지를 한꺼번에 고민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매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매도하는 게 어디 쉬운 거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때로는 수십 가지를 이제 놓고, 아니 종목이 막 수백 개가 지금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 다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팔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매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매수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매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찾아보세요. 누가 매도세 내준 사람이 있나? 없지. 이게 누구누구 관련주입니다. 그건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조금 노력하시면. 근데 매도 타이밍 내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떤 전문가들이 방송할 때 이런 쪽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서 살 수는 있지만 지금 파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준다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동훈씨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열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뭐 시간에서 하락한 것도 있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잡해지겠죠. 네. 여기서 수익도 내실 수도 있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린 겁니다. 어제 했던 거 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더 얘기해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있죠. 아까 오리콤이나 노을이나 금비 이런 것들 어제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 이게 다 저희 방에서 수익 내고 다 판 거예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금비 이게 수익률이 21%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날 것까지 감안하면 30%가 넘었고요. 네. 30%는 이틀 만에 30% 수익 내고 30% 넘게 수익 내고 나왔고, 그리고 에드바이오텍 단톡방에 나갔던 거 그죠? 네. 바로 당일 또 수익이 났었고, 잠깐만요. 뭐예요? 디지캡도 사자마자 그날 시간에 상한가 가서 수익이 많이 났죠, 그죠? 이것도 한 20% 아래 수익이 났고, 노을도 수익이 50% 60% 이상 났고, 그리고 오리콤도 한동훈 수혜주로 추천해서 60% 이상 수익 났고, 부방도 수익 냈고 부방도 30% 이상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톡방 추천주 신형스펙 6. 잘 보세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딱딱딱 짚어서 수익을 냈죠. 이게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수익 내고 그 다음 거 사고 그래갖고 추천해서 순서대로 노린 거예요. 뭐 진짜 그냥
우왕좌왕 소 뒷걸음질 치듯이 수익 낸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타이밍 잡아서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죠? 9월달, 10월달까지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테마주가 이렇게 안 움직여갖고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거지. 딱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어때요? 바로 탁탁탁탁 집어내잖아요. 한동훈 테마주 올라가기 1, 2주 전부터 무방에서 얘기 많이 해드렸고 우리 회원들은 준비 다 시켜놨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 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주 전주 계속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나간 게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오리콩이에요. 10월 25일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나갔지만 그죠? 네. 없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11월 2일이죠. 네. 그 다음에 나간 게 최근에 나간 거니까 부방 12월 2일 그죠? 아까 금비 12월 6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신형 스펙 6호 12월 7일 그죠? 네. 계속 이어서 수익 내고 있는 거예요. 테마주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주면 진짜 여러분들 등에 날개 달아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네. 이제 테마주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들 하시고 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시고 덩달아서 공부들도 좀 많이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죠?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제 뒤에 오늘도 저기 김 실장님 있죠?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남겨놨으니까 꼭 보시고 좀 실력 좀 많이 더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